설 연휴 기간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막차가 연장돼 새벽 2시까지 다니고 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는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됩니다. 귀성객들을 위한 교통정보 등 서울시의 설 연휴 종합대책을 정리했습니다. 택배 안내 문자 등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문자를 받으면 일단 의심부터 하셔야겠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택배 조회 등을 가장한 이른바 스미싱 범죄가 기승입니다. 개인이 자신이 사는 곳이 아닌 지자체에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도입됐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배경은 무엇이고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이번 설 연휴 귀성객들을 위해 고속 시외버스를 증편하고 막차 시간을 연장합니다. 명절 당일 쓰레기 배출이 안 돼 주의해야 하며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마련됩니다. 서울시의 설 연휴 종합대책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 연휴 서울을 출발하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가 증편됩니다. 증차 운행은 오는 25일까지 서울 고속터미널과 동서울, 센트럴시티와 남부, 상봉터미널 등 5개 터미널에서 시행됩니다. 운행 대수는 하루 435대가 늘어 평시 대비 20% 늘었고 운행 횟수는 하루 704회가 증가해 평소보다 21% 증액됐습니다. 이에 따른 수송 인원도 2만 1,000명이 늘어 하루 8만 명을 수송하게 돼 평시 대비 36% 증원될 전망입니다. 고속 시외버스 증편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내 버스 전용차로 운영 시간도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됩니다. 또 지하철과 시내버스 운행도 연장 운행됩니다. 21일과 23일 지하철과 시내버스 막차 시간이 새벽 2시로 늘어납니다. 시내버스는 서울역 등 5개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3곳을 경유하는 124개 노선이 대상입니다. 또한 시립묘지 성묘객을 위해 22일, 23일 용미리와 망우리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 운행 횟수를 49회 증액 운행 예정이고요. 설 연휴 특별교통정책 정보는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 누리집 그리고 서울교통포털 앱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설 연휴 쓰레기 배출은 지역별로 달라 주소지 자치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 폐기물과 음식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은 21일과 22일 5개 모든 자치구에서 배출이 금지됩니다. 다만 노원구의 재활용 폐기물은 21일 배출이 허용됩니다. 23일은 폐기물 종류와 자치구에 따라 배출 허용이 다르고 24일은 모든 자치구의 쓰레기 배출이 허용됩니다. 자치구 홈페이지들을 통해서 쓰레기 배출일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치구에서는 연휴 기간 동안 청소 기동반을 운영하여 취약지역 청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는 25일부터는 청소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밀린 쓰레기를 일제 수거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도 펼쳐집니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개묘년을 맞아 토끼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또 제기차기와 투호, 윷놀이 등 전통 행사가 펼쳐지고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서도 소원나무와 포토 등시대 등이 운영됩니다. 이 밖에 남산골 한옥마을과 서울역사박물관에서도 사물놀이와 연날리기 등 서울 곳곳에서 다양한 전통 행사가 펼쳐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은평구가 3년 만에 거리두기 없는 설 연휴를 맞아 코로나19 특별 방역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구는 감염 취약계층에게 자가검사키트 12만 개를 지원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요양시설 등 고위험 감염 취약시설 79곳의 종사자와 입소자로 6천여 명에게 자가검사키트가 지급됐습니다. 선별검사소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역촌역 임시선별검사소 2곳을 운영합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휴일 없이 설 연휴 내내, 역촌역 임시선별검사소는 22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영시간은 검사소별로 다르기 때문에 방문 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휴 기간 재택치료 중 응급 상황에 대비한 통합 콜센터도 정상 운영되는데요.
생활 상담과 응급 진료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 택배 조회 등을 가장한 문자 사기, 이른바 스미싱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주로 명절을 노린 택배 사칭 문자가 많고 교통 범칙금 조회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도 많은데요.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메시지는 일단 의심부터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재중 택배를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에서부터 도로명 주소 불일치로 배송이 불가하다는 문자,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문자까지 얼핏 보면 택배 회사와 공공기관에서 보낸 것 같지만 모두 문자 사기, 이른바 스미싱입니다.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누르는 순간 악성 앱이 깔리면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이 유출돼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주로 택배 조회 문자나 교통범칙금 조회, 건강검진 관련 문자를 사칭한 피해 사례가 많은데요. 설명절 전에는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을 주는 것처럼 링크를 포함해 보내는 경우도 있고, 문자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인터넷 주소는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합니다. 평소 휴대폰 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허용 안 함으로 설정해 두거나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스미싱 피해가 의심될 경우에는 불법 스팸 대응센터 118로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수로 클릭을 했다면 백신이나 악성 코드 탐지 앱을 이용하여 악성 앱 설치 여부를 확인 후 삭제해야 합니다. 안드로이드 폰이라면 경찰청에서 개발한 시티즌 코난을 이용하면 악성 앱 탐지부터 제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스미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은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 등을 통해 예방 수칙과 피해 경보를 제공하고 설 연휴 기간 발생하는 악성 사이버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올해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도입됐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곳이 아닌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지자체가 이를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인데요. 은평구가 기부자들에게 줄 답례품을 선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평구청 주민참여협치과의 우지연 주무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 고향사랑 기부제 어떤 제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이제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액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이제 받는 제도인데요. 이제 우리 은평구 주민의 경우에 그 서울시와 은평구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가 가능하고 10만 원을 기부했을 때 10만 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은 은평구 주민복리를 위한 사업에 쓰이게 됩니다. 네, 고향사랑 기부제가 왜 시행되는 건지 그 배경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수도권 인구 집중과 그 저출산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지방 재정의 격차 또한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서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또 답례품 사업을 통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게 고향사랑 기부제인데요. 그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의 방안으로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각 지자체들마다 기부금 유치에 열을 올리는 상황인데요. 은평구에서도 답례품 선정위원들과 함께 답례 품목을 선정했다고요. 지난 12일 1차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은평구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품목을 선정하였는데요. 은평사랑 상품권, 체험권, 공산품, 가공식품 이렇게 4가지 품목을 선정하였습니다. 답례품 품목이 정해지면 공모를 통해서 답례품과 공급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은평사랑 상품권은 이제 공모 예외 품목으로 지금 현재 고향사랑 기부금 시스템인 고향사랑 이용 홈페이지에 답례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 기부자가 만족할 만한 특색 있고 의미 있는 답례품이 선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고향사랑 기부제가 국토 균형 발전이나 수도권에 집중된 재정을 분산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은평구도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은평구에도 이제 고향을 떠나 정착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요. 아직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은평구에 이제 기부를 독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의무와 취지를 잘 알려서 소멸위기 지역이나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은평구도 이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은평구청 주민참여협칙과 우지연 주무관이었습니다. 양천구가 다음 달 3일까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16명을 모집합니다. 분야별 모집 인원은 올바른 쓰레기 배출법 홍보 업무 6명, 도심공원 관리 8명, 일자리 발굴단 2명입니다. 일자리 발굴단은 관내 기업체를 방문해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고 구직자를 연결하는 1:1 맞춤형 취업 연계 서비스입니다. 신청 자격은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양천구민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다음 달 3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일자리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면 오는 3월 2일부터 4개월 동안 하루 6시간씩 주 5일 근무하게 되는데요. 급여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이 적용되고 주유수당과 간식비는 별도 지급됩니다. 서울시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주소를 둔 대학생 및 대학원 재학생이거나 졸업 후 5년 이내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